내 이름은 윤재다. 38, 내 인생은 그럭저럭 평온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는 게 내 일이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다시 보내는 일. 그게 내가 가진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다. 무언가가 빠진 듯한 이유 모를 결핍.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공허함은 해마다 조금씩 커져갔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응급실로 한 여성이 실려왔다. 교통사고였다. 간호사가 급히 부르며 말했다. 윤 선생님, 이 환자 좀 봐주세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스트레처 위에 여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숨이 막히고 귀가 멍해졌다. 그녀의 얼굴, 그건 내 얼굴이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왼쪽 광대 아래의 작은 점까지 거울 속 나를 보는 듯한 얼굴이 눈앞에 누워 있었다. 수연이라는 이름입니다. 간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어렴풋이 깨어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 인생의 균열이 시작된 걸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환자를 봐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내 시선은 언제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갔다. 밤이면 병원 복도를 걸었다. 조용한 응급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심장박동기 소리. 그 리듬이 마치 내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는 듯 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병실 문을 열었다. 흰색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낯익은 인상이 느껴졌다. 나와 똑같은 사람. 그날 이후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고아원 데이터베이스, 내 이름, 윤재, 그리고 그녀의 이름, 수연. 그녀는 나보다 12분 늦게 태어났다. 기록상으로는 부모 미상, 그리고 남매 쌍둥이 분리보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 외동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듣고 자랐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양부모님께 물을 수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였다. 어릴 적부터 막연히 느꼈던 공허함이 이제야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수연이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안도. 당신이 윤재 씨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이상하게도 알겠더군요.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미묘하게 내 웃음과 닮은, 어쩐지 마음이 저릿해지는 미소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든다 해도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과거를 뒤지는 일이었다. 나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 희미하게 바랜 글자들. 은하보육원,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버려진 아이들, 그중 일부는 입양되었고 일부는 끝내 이름 없이 자랐다. 직원 명단은 지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내 손에 걸렸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작은 담요에 쌓인 두 아기. 하나는 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명 수연이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연을 찾아가 사진을 건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걸 본 적 있어요. 제 꿈속에서 우린 그제야 서로의 존재가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엄마를 찾아야겠네요. 그녀의 말은 명령 같았고 약속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수연은 생각보다 침착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사실 나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내 흔적을 찾아왔다고 했다. 대학교 때 같은 얼굴의 남자가 의사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지만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왜요? 내가 묻자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다시 버려지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어딘가 잘못 끼워진 단추 같았다. 서로 존재조차 모른 채 평행선처럼 살았던 30년. 그 길 끝에서 이제야 만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가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편지였다. 이건 내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 한 직원이 몰래 준 거예요.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아이를 지켜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우리 중 하나는 보호받았고 하나는 버려졌다. 그 사실이 뼈처럼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밤 수연은 내게 말했다. 우리가 태어난 곳, 거기로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다.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오래된 이름표엔 은하의 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린 원장을 만났다. 백발의 노파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둘 다 살아 있었구나. 그녀는 오래 숨겨온 비밀을 천천히 꺼냈다. 너희 어머니는 버린 게 아니야. 그땐 살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지. 1980년대 초 젊은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부잣집과의 관계로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다. 남자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숨기라 했고 어머니는 결국 남매를 따로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 명은 병약해서 입양이 힘들었어. 그래서 남자아이는 입양 보내고 여자아이는 내가 지켰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연의 꿈속에서 늘 누군가가 손을 놓고 멀어지던 장면. 그건 기억이었다. 그녀는 흐느꼈다. 그럼 엄마는 아직 살아있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너희 생일엔 편지를 썼어. 다만 한 장만 남아 있더구나.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편지를 쥔 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날 이후 우리 인생의 무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행복할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장난을 쳤다. 수연의 병이 악화되고 있었다. 진단명은 간경화 말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미안해요.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이식하면 돼. 내 간이라면 맞을 거야.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진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손끝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오빠, 내가 태어날 때 들었던 첫 목소리 그게 당신 거였대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그녀의 얼굴 위에 비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생에도 우리 꼭 같은 날 태어나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수연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몇몇 동료들과 보육원 원장이 참석했다. 나는 관 속에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같은 얼굴이지만 이제 영영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것. 오빠, 내 인생은 짧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그래, 수연아. 내가 남긴 이야기를 내가 이어갈게.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병원 근처에 작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이름은 수연의 집. 간판 밑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남매, 이제 하나의 삶으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커피를 내린다. 하지만 이제 그 향기 속에는 그리움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다. 때때로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세상엔 우연 같은 운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밤이 되면 진료소 불을 끄고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카세트를 꺼낸다. 그 안에는 수연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오빠 잘 듣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더라도 내 목소리를 들을 땐 웃어야 해요. 그게 약속이에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운명은 때로 너무 늦게 우리를 만나게 하지만 결국엔 반드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쓴다. 그녀와 나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기억하며. 펜 끝에서 잔잔한 빛이 번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